이번 시간에는 매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저라고 하면 형상의 길이나 면적, 최적, 중량, 거리, 각도 등을 측정하는 기능이고요. NX 11 버전까지는 지금의 매저 기능과는 좀 차이점이 있었죠. 12 버전부터 매저 디스턴스, 매저 앵글, 매저 페이스, 매저 바디로 하나로 통합이 된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투 메저라고 해서 측정할 객체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타입에는 오브젝트, 오브젝트 세트, 포인트, 포인트 세트, 벡터, CSYS 이렇게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브젝트는 선이나 면, 데이텀 등의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포인트는 점을 선택 가능하고요. 벡터는 방향을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세트는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 측정할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객체로 측정할 여러 점을 선택해서 세트로 측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YS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선택한 객체를 나열을 해주고요. 그리고 메저먼트 메소드는 자유, 개별, 객체 체인, 시작 참조 이렇게 있는데요. 객체를 개별 실정할 때는 첫 번째 타입인 자유로 사용을 하고요. 객체를 개별 연속으로 측정할 때는 두 번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 체인으로 객체를 연속해서 측정을 할 때는 세 번째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객체를 기준으로 이후 선택한 객체를 측정할 때는 네 번째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필터인데요. 측정 결과 항목을 필터링하는 옵션이에요. 필요 없는 항목을 오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측정 결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스턴스가 있고요. 랭스가 있는데 곡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앵글도 각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면에 대한 측정을 하고 싶을 때는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솔리드 바디의 부피나 질량을 측정할 때는 바디, 익스트림은 망곡점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더스는 오일러 각이라든지 혹은 바운딩 바디, 경계 상자를 이용한 측정을 할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디폴트는 5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유틸리티 부분에서 measure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measure라는 기능은 어널리시스 탭에 있고요. 이 위치에 있습니다. measure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리셋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 오브젝트 투 메저에 보시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객체의 유형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브젝트는 면이나 선, 데이텀 등을 선택 가능하고요. 포인트는 점, 벡터는 방향, 오브젝트 세트는 면이나 데이텀을 하나로 세트로 선택하는 거고요.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포인트를 하나의 세트로 선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CSYS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객체들을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키보드에 1, 2, 3, 4, 5, 6을 눌러주시면 타입이 변경이 됩니다. 저는 먼저 면과 면을 선택을 해서 거리값을 측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주고 이 슬롯 형상의 이쪽 면과 반대쪽 슬롯 형상 면을 선택을 해주면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값이 나타나죠. 이너 앵글 값도 나타나고요. 미니멈 디스턴스, 즉 최소 거리도 나타납니다. 이때 최소 거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맥시멈 디스턴스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롯 형상의 면과 면 사이의 거리는 5mm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 리스트에는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때 내가 두 번째 객체를 잘못 선택했다 했을 때 리무브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슬롯에 면을 찍어주시면 측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절트 필터에서는 이 디스턴스와 앵글 부분이 생성이 됐는데 이때 나는 앵글 부분을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시면 이 리절트 필터에서 앵글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힌트 부분이 있는데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특정 옵션 설정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디스턴스를 하고 싶으면 벡터 옵션을 사용을 해서 벡터를 정의해라 라고 뜨겠죠. 자,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서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로 이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에 세 번째 슬롯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디스턴스 값이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너 앵글 값도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픽상에 표시를 하고 주석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팅 부분에 가보시면 어소시에이티브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옵션이 이쪽 부분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소시에이티브고요.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 세 번째가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입니다. 어소시에이티브는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 연관성 있게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은 그래픽 윈도우상에 주석으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윈도우상에 주석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파트 내비게이터에서도 피처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다시 measure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요. 리셋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과 포인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롯에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타입을 포인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 부분에 센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32.237호라는 디스턴스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맥시멈으로 찍어주면 위치가 제일 긴 거리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면과 포인트를 찍을 때는 오브젝트는 면, 포인트는 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스 윗면이랑 이 면이랑 Z방향으로 최소 거리를 측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오브젝트로 해당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측정하기 위한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거리값이 나오는데요. 저는 Z방향으로 프로젝트 디스턴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벡터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투영시킬 Z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 디스턴스 65mm 값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디스턴스 값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리셋을 한번 눌러서요. 이번에는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면을 선택을 하는 순간 윗면의 면적이나 둘레, 중심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서 이번에는 커브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선택을 하면 곡선의 길이나 R값, 커브의 센터 혹은 커브의 시작점의 위치, 엔드의 위치 등 곡선의 정보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연속해서 곡선을 찍어보면 이 곡선의 길이가 합쳐져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해서 아예 전혀 다른 치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셋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 곡선의 길이의 합들을 측정해주고 싶으면 오브젝트 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곡선을 선택을 해주면 랭스 길이가 80.9210mm입니다. 연속해서 두 번째 커브를 선택해주면 이 랭스 길이가 지금 합쳐진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점점 길이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의 합을 보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세트로 연속해서 찍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세트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상과 이 형상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포인트와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세트로 묶어서 측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해당 부분을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이 세트와 Add New Set 눌러서 다른 세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객체들과 이 객체들 사이의 디스턴스를 또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최대 디스턴스를 보고 싶다 해주면 맥시멈 디스턴스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객체의 세트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방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솔리드 바디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No Selection 필터에서 솔리드 바디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해당 바디를 선택을 해주면 이 솔리드 바디에 대한 무게 및 질량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무게중심을 또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무게중심을 지오메트리로 생성을 해주시려면요. 옆에 있는 세 번째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를 눌러주시고요.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무게중심 부분에 무게중심을 표시하는 형상을 또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저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리셋을 한번 눌러서 저는 이 면과 이 면의 각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너 앵글과 아우터 앵글 둘 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로 라인과 라인을 선택을 해주셔도 앵글이 나오겠죠. 포인트로도 측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클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간의 각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먼저 기준이 되는 센터 포인트를 입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측정될 포인트와 두 번째 각도가 측정될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각도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면과 면, 라인과 라인이 아닌 포인트로도 앵글을 측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형상의 두께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솔리드 바디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셀렉션 필터에서 솔리드 바디에서 이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때 두께를 측정할 포인트를 찍어주도록 할 건데요. 포인트는 스냅 포인트에서 포인트 온 페이스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때 해당 면을, 곡면을 찍어주시면 thickness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 두께는 4.9992라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thickness 값을 측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thickness는 먼저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곡면의 점, 임의의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익스트림을 사용해서 망곡점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눌러주시고요.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69번의 수의 면을 펼쳐보시면 시트바디가 하나 쇼 될 건데요. 이 시트바디에 망곡점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저 부분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먼저 이 시트바디를 선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바디의 면적이라든지 둘레 길이라든지 센터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나머지 필터들을 다 해제해 주신 다음에 익스트림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어느 방향, Z 방향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Z 방향으로 최대 망곡점의 위치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벡터를 먼저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익스트림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세팅 부분에서 프리퍼런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메저먼트 부분에서 익스트림 부분에서 익스트림 포인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익스트림 포인트, 즉 망곡점을 측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캔슬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 시트바디를 컨트롤 B에서 숨겨주시고요. 매저 기능을 사용해서 이번에 아더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꺼주시고요. 아더로 바꿔주시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솔리드 바디에서 이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면
바운딩 바디, 즉 최외곽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의 X축으로는 몇 미리, Y축으로는 몇 미리, 높이는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바디 기능을 매저 기능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저먼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객체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측정을 했었는데요. 연속해서 했을 때는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구분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페어스 오브 오브젝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객체를 개별 연속으로 측정할 때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찍고 점을 찍었을 때 거리값이 나타나고요. 연속해서 점과 점을 찍었을 때 이 두 개의 거리값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연속으로 찍어주면 이 각각 객체들에 따라서 측정이 개별적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체인 오브 오브젝트 타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객체를 연속으로 측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 포인트와 이 센터 포인트, 그리고 연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각 디스턴스를 연속으로 체인으로 찍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측정을 하는 것보다 이 거리를 연속해서 측정할 때 체인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타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객체를 기준으로 선택한 객체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점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을 해주면 첫 번째에서 거리, 두 번째에서 거리, 세 번째에서 거리, 네 번째에서 거리, 이런 부분을 첫 번째 객체를 기준으로 이후 선택한 객체로 측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 또 알아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1버전에서 스크린 디스턴스와 스크린 앵글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매저를 선택을 해보면 포인트로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주면 우리가 앵글 값을 측정할 때 동일한 평면상이 아닌 값으로 측정이 되겠죠. 얘를 동일한 평면상에서의 앵글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스크린 디스턴스와 스크린 앵글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앵글 타입으로 저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측정을 했을 때 68도라고 보이네요. 이렇게 동일한 평면상에서 측정을 하고 싶을 때는 스크린 디스턴스, 스크린 앵글로 사용을 해주시면 높이가 다른 부분도 같은 평면상으로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NX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여러 개로 나뉘었던 기능이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이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매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